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3일 토요일 새벽인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또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등 모두 상승했고, 스페이스X는 상장 첫날 161달러로 약 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도 지금 2.49% 오른 1332포인트 선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주 월요일 SK하이닉스도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요일에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데도 매도 관점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이 왜 또 올랐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미국 증시가 오른 핵심 이유는 이란과 미국 간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이 두 가지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역대 최대 규모 기업 공개 이후 상장 첫날 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 영향으로 다우 0.7%, S&P 500 0.5%, 나스닥 역시 0.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2%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91% 폭등을 했는데 어제는 1.52% 상승해서 그친 건데요. 상승폭이 확실히 둔화된 거죠. 그렇다는 건 이란의 평화 기대감과 스페이스X 효과는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 힘은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야간 선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2.49% 오른 상태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그대로 월요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란 평화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이란 외무부 장관은 아직 어떠한 양해각서에도 서명되지 않았고, 일부 사안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협상이 2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1단계는 양해각서 서명이고, 핵 문제와 대이란 제재 해제 같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은 이 60일짜리 2단계 협상으로 미뤄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란 외무부 장관 본인이 이 1단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2단계로 가지 않을 거라며 이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해야 한다고 경계를 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건 이 종전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기대감인데 실제로는 1단계 양해약서조차 아직 서명 전이고 그 이후에도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60일간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미 이 기대감만으로 코스피가 크게 올랐는데 주말 사이에 이 합의 자체가 더 진전되거나 반대로 차질이 생긴다면 월요일장은 그 소식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요일에는 일본 금리 인상이 있는데요.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무려 1% 금리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월요일부터 시장을 미리 경계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목요일 6월 18일에는 FOMC 점도표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의 FOMC가 금리 동결 기조로 갈 거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결 자체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이 점도표인데요. 여기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화요일 일본 금리와 목요일 FOMC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다음 주에 연달아 있는 상황에서는 월요일장이 아무리 강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이벤트들을 앞두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란 평화협상 기대감과 스페이스X 효과로 또 한 번 상승 마감했고 야간 선물도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이 그제보다 둔화된 것처럼 이 호재들의 힘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흐름이고 이란과의 평화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화요일 일본은행 금리 인상, 목요일 FOMC 점도표라는 대형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도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응 기준점 잡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유 중이시고 월요일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SK 보유, 그리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거나 매수로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SK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월요일부터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야간 선물이 벌써 2% 넘게 올랐는데 월요일에도 그냥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르냐 안 오르냐가 아니라 오른다면 그 자리가 안전한지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미 좋은 소식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대형 이벤트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에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초가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대응 기준을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거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으니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뭐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이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들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SK 보유 또는 매수 적어서 문자 주시면 월요일에 있을 변동성 속에서라도 명확한 대응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